어스름한 시골 마을의 고택 마당에 서 있으면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낡은 나무 대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청마루 끝에 걸린 희미한 호롱불이 흔들리고 그 불빛 아래로 유난히 높게 솟아있는 문지방 하나가 마치 이 집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어둠을 가르고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방문 앞에서 꼭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이 한마디에 아이는 화들짝 놀라 발을 우치렸고 할머니는 매의 눈으로 손주의 발끝을 감시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가 단순히 나무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문지방 하나에 천년이 넘는 신앙과 공포,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장례가 치러지던 날 상여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 관 앞에 선 사람이 문지방 위에 놓인 바가지를 힘껏 밟아 깨뜨렸습니다. 이 바가지를 삼신바가지라 불렀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죽은 자의 혼이 문지방에 걸려 집안을 떠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지방은 그저 나무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함부로 받는 순간 양쪽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밖에서 떠돌던 잡기가 그 틈을 타 집안으로 스며든다고 우리 조상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문지방을 밟으면 왜 재수가 없다고 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세 겹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 안 곳곳에 신이 살고 있다는 가신 신앙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전본풀이라는 신화 속에 담긴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금기가 한반도를 넘어 몽골 초원과 중국 대륙까지 관통하는 인류 공통의 공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조상들이 집 안에서 모시던 신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 한옥에 들어서면 대청마루 대들보 아래에 하얀 한지를 접어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주신의 신체로 집안의 으뜸신이자 온 가족의 길 흉화복을 굉장하는 존재였습니다. 부엌에 가면 붓두막 위에 정화수가 담긴 사기종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조왕신의 자리였습니다. 조왕신은 섣달 금인 무렵 하늘의 옥황상제를 찾아가 그 집안에서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낙각이 고한다고 믿었기에 주부들은 붓두막에 엿을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말을 옥황상제에게 전하지 말라고 미리 입을 달콤하게 막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안방 아랫목에는 삼신할머니가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아이의 출생과 성장을 괜장하는 신으로 한지 자루 안에 쌀을 넣어 벽에 매달아 두었는데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이 신이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뒤뜰 장독대 옆에는 터주가리라 하여 옹기단지에 별을 담고 짚을 원추형으로 덮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터주신의 자리였고 깃털을 지키며 재물을 불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광이나 곶간처럼 은밀한 곳에는 업신이 머물렀는데 구렁이나 족제비 두꺼비가 그 집의 업으로 들어앉기도 했고 이 신이 떠나면 집안이 패가망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변소에는 측간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다른 가신들과 달리 성정이 좀 사나워서 용변을 볼 때도 늘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 안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드나드는 문에는 어떤 신이 있었을까요? 바로 문신입니다. 대문을 지켜 밖에서 들어오려는 잡귀와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신으로 수문신, 문간대감, 문전신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삼국 묘사에 따르면 신라시대에 처용의 얼굴을 문에 붙여 역신 곧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을 쫓는 풍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처용이 집에 돌아와 역신이 자기 아내를 범한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자 역신이 그 너그러움에 감복하여 다시는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대문에 붙여 역병을 막았고 이것이 한국 문신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 깃든 곳이 바로 문지방이었습니다. 문지방은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이자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바깥 세상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결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지방을 함부로 받는다는 것은 이 결계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그 순간 문신의 힘이 약해져 밖에서 기웃거리던 잡기가 그 틈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문전본풀이라는 무속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신화는 집 안 곳곳의 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소름이 돋을 만큼 처절합니다. 옛날 남선비라는 사람이 7아들을 둔 아내 여삼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곡물 장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선비는 오동나라에서
노일제대기일의 딸이라는 간악한 여인을 만나 그녀의 꾀에 빠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산 부인은 칠아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 먼 길을 떠났고 온갖 고생 끝에 남편을 찾았지만 이미 남선비 곁에는 노일제대기일의 딸이 작은 부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인은 여산 부인을 없애기 위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여산 부인을 밀어넣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부인 행세를 하며 칠아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녹디생이는 영미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낸 녹디생이는 형들과 함께 작은 부인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작은 부인은 벌을 받아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측간꽃 변소의 신이 되었고 이것이 측간신의 유래입니다. 여산 부인은 불의 신 조왕이 되어 부엌을 지키게 되었는데 측간신과 조왕신은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변소와 부엌을 반드시 멀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리했던 막내 아들 녹디생이는 집의 앞문을 지키는 일문전 곧 문전신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문전신은 다른 어떤 가신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구들을 할 때 문전본 풀이를 빠뜨리지 않았고 유교식 제례에서도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문전신에게 먼저 제를 올렸습니다. 문전 몰은 제사 없고 주인 몰은 나그네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문전신은 집안의 모든 일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이 신화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이 교차하는 전장이었고 그 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문지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몽골 초원에는 게르라 불리는 둥근 천막집이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에게 게르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소우주로 여겨졌습니다. 게르의 동쪽 출입문에 있는 문지방은 실내와 실외 인간과 자연 가족과 외부 세계를 나누는 상징적 경계였습니다. 몽골의 전통 신앙에서 문지방에는 수호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이 경계를 받으면 영혼의 분노를 사서 온 가족에게 불운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게르에 초대받은 외국인이 문지방을 밟으면 즉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만큼 이 금기는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생활 규범입니다. 중국에서도 문지방에 대한 공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최초의 문신으로 알려진 신도와 울루는 도삭산이라는 귀신들의 산을 감독하는 두 신인데 사람들은 이 신의 그림을 대문에 붙여 악귀를 막았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종교라는 귀신 잡는 신이 등장했는데 현종 황제가 병석에 누워 꿈을 꾸다가 난동을 부리는 귀신을 종교가 잡아먹는 장면을 보고 깨어난 뒤 그 얼굴을 문에 그리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문은 악한 것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신성한 수호자가 지키는 방어선이었고 문지방은 그 방어선의 정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조상들은 귀신을 믿어서 이 금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현실적인 지혜도 숨어 있었을까요? 전통 한옥의 문지방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문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문 높이가 낮았고 거기에 문지방까지 꽤 높았기 때문에 밟고 넘으면 멀리를 부딪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로 된 문지방은 자꾸 바쁘면 마모되어 달아내려 앉았고 그 틈새로 겨울에 칼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습기를 먹으면 나무가 틀어져 문짝과 문지방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한옥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집이 곧 전 재산이던 시대에 문지방이 손상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복이 나간다 귀신이 노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족 모두가 문지방을 소중히 다루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기록을 보면 한 할머니는 문지방 받으면 재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문지방 받으면 싫었고 남의 집에 가도 항상 조심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실용적 이유를 넘어선 뿌리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문지방은 물리적 경계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나누는 영적 경계였고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곧 삶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공동주택에는 문지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턱 없는 바닥재가 유행하고 턱 없는 형견이 편리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지방을 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지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잃은 것은 없을까요? 조상들이 문지방 하나에도 신을 모시고 경계를 세우고 안과 밖을 구분했던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이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와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경계의 힘을 믿었던 것이고
그 힘의 상징이 바로 문지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천년의 이야기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가신 신앙에서 문전본 불이까지 처형의 노래에서 몽골 초원의 계례까지 문지방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밤호선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현관문 아래를 내려다보시게 된다면 거기 한때 신이 앉아 계셨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잠시 떠올려 주십시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천년의 지혜와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문지방이 될 것입니다.